이런 멍청한 놈. 찢어진 수학 문제지가 휴지통으로 날아갔어요. 재벌 3세 강민주는 책상에 엎드린 채 어깨를 들썩였죠. 38번째 과외 선생이 그의 뺨을 때리고 나간 순간이었어요. 복도에서 걸레질하던 가정부 박선영이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휴지통에 다가가 찢어진 문제지를 주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펼치는 순간 선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건 미분을 응용하면. 그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3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화장실에서 나온 민준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선영은 황급히 문제지를 숨겼어요. 하지만 민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게 보였거든요. 그 문제 풀 수 있으세요? 그날 밤 11시 민준의 방에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선영이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고 5분 만에 완벽한 풀이를 적어 내려갔어요. 민준은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수학 문제를 푸는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이 가정부가 30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천재 소녀였다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달빛 담은 사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재벌가 가정부에 관한 사연이에요. 3년간 청소와 빨래를 하며 조용히 살아온 평범한 50대 여성.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천재 소녀였거든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선영, 55살. 그녀는 서울 강남의 한 재벌가 저택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석 달째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했죠. 청소, 빨래, 설거지. 하루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가정부들이 수다 떨 때도 선영은 혼자 구석에서 일했죠.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아침 6시 선영은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죠.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멘사 코리아 신규 회원이 1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선영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멘사. 그 단어가 그녀의 가슴 한구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죠. 선영 씨, 민준이 방 청소 좀 해주세요. 집사 김 실장의 목소리였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봤어요. 강일현 회장, 72살. 이 집의 가장이자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이었죠. 그의 아들 부부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건 외동손자 강민준 뿐이었어요. 민준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됐어요. 그만하고 나가세요. 민준 군, 이건 정말 쉬운 문제예요. 집중만 하면. 집중? 3년 동안 38명한테 똑같은 소리 들었어요. 전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쾅! 문이 세차게 열렸어요. 명문대 출신이라는 과외 선생이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왔죠. 더 이상 못 가르치겠습니다. 월급 안 받아도 좋으니 저는 그만두겠어요. 과외 선생은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어요. 학습 장애가 분명해요. 제 능력 바뀝니다. 선영은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17살 소녀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죠. 민준 도련님, 청소하겠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선영은 조용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휴지통 옆에 찢어진 종이들이 널려 있었어요. 줍는 순간 그녀의 눈이 그 내용에 멈췄죠. 수학 문제였습니다. 미적분 문제였어요. 선영의 눈이 문제를 따라 움직였어요. 그녀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나왔죠. 이건 미분을 응용하면.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선영은 깜짝 놀라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방금 수학 얘기하셨잖아요. 민준이 벌떡 일어나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눈빛에 뭔가 다른 게 보였습니다. 그 문제 풀 수 있으세요? 저는, 제발이요. 딱 한 번만이라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영은 그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죠. 30년 만에 누군가가 자신에게 수학을 물어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가정부일 뿐이에요. 상관없어요. 방금 뭔가 아시는 것 같았는데.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손에 든 걸레가 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한번 봐드릴게요. 그날 밤 11시 민준의 방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쥐어본 연필이었죠. 종이 위에 숫자와 기호들이 적혀 나갔어요. 선영의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스러웠죠. 5분이 지났어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옵니다. 선영이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종이에는 완벽한 풀이 과정이 적혀 있었죠. 민주는 그걸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년간 38명의 과외 선생이 설명해도 이해 못했던 문제. 그게 지금 눈앞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풀렸죠. 왜 아무도 이렇게 안 가르쳐 줬죠? 아마 저마다 방법이 다르니까요. 선영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에 뭔가 촉촉한 게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문제를 풀어보네요. 30년이요? 민준이 눈을 크게 떴어요. 선영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아줌마, 혹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선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민준이 그녀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내일도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선영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간절함이 보였죠. 38명한테 버림받은 아이의 마지막 희망. 그걸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시면 안 돼요. 비밀로 할게요. 아무한테도 안 말할게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네, 약속해요. 선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매일 밤 11시 1시간만이에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알겠어요. 민준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선영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죠. 다음 날부터 비밀 수업이 시작됐어요. 선영은 낮에는 평소처럼 청소하고 빨래했습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되면 민준의 방으로 갔죠. 책상 앞에 앉아 1시간 동안 수학을 가르쳤어요. 이 공식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거예요. 선영의 설명은 달랐어요. 다른 과외 선생들처럼 공식을 달달 외우라고 하지 않았죠. 왜 그런 공식이 나왔는지, 어떻게 응용하는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아, 이제 이해됐어요. 민준의 눈이 점점 반짝였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수학이 재미있다고 느꼈죠.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은 학교 수학 시험에서 60점을 받았습니다. 평소에는 20점도 못 받던 아이였어요. 담임 선생은 깜짝 놀랐죠. 민준아, 무슨 일이 있었니? 그냥 공부했어요.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비밀은 지켰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민준은 모의고사를 봤어요. 전교 180명 중 177등이던 아이가 140등으로 올랐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민준은 전교 89등을 했어요. 거의 100등이나 올라간 거였죠.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강민준이 대체 무슨 약을 먹은 거야? 갑자기 공부를 왜 이렇게 잘해?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담임은 강일현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민준이가 요즘 누구한테 과외를 받나요? 과외요? 지난달에 선생이 그만뒀는데요. 그럼 혼자 공부한 겁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시죠? 성적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100등 가까이요. 회장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어요. 뭔가 이상했죠. 3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던 성적이 갑자기 오를 리 없었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민준이 방 CCTV 영상 좀 확인해 봐. 알겠습니다. 그날 밤 회장의 서재. 김 실장이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어요. 화면에는 민준의 방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밤 11시 방문이 열렸어요. 가정부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민준에게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저 사람이 가르치고 있어? 그런 것 같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어요. 선영이 종이에 뭔가 적고 민준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1시간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저 가정부가 대체 뭐 하던 사람이야?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멈추고 선영의 얼굴을 확대했어요. 5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 하지만 뭔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게 느껴졌죠. 출신 학교, 경력, 과거 직업. 모든 걸 파악하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2층 작은 방. 선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도 민준이를 가르쳤죠. 그 아이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선영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30년 전부터 갖고 다니던 거였죠.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수학 공식들이 보였습니다. 가방 안쪽에는 희미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로고. 거의 지워질 정도로 낡았지만 아직 흔적이 남아 있었죠. 선영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을 감자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7살 서울대 정문 앞. 축하합니다. 박선영 학생. 교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전국 최연소 입학생. 수학 천재 소녀. 온 나라가 떠들썩했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2년 만에 무너졌습니다.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죠. 지금은 가정부 박선영. 그게 전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에게서 온 문자였죠. 엄마, 이번 달 생활비 보냈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선영은 문자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28살 딸. 지방대학 간호학과 4학년. 내년이면 간호사가 됩니다. 괜찮아. 엄마는 튼튼해. 공부 열심히 해. 선영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방 한 구석에는 수학책들이 쌓여 있었죠. 도서관에서 빌린 책들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그 책들을 읽었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수학은 여전히 재미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걸 몰랐습니다. 선영은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회장이 자신을 조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강민준의 성적은 계속 올랐습니다. 전교 89등에서 53등으로 다시 34등으로요. 담임 선생은 매일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민준이가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가정부 선영이 매일 밤 민준이를 가르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고작 가정부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 있지? 김 실장이 들고 온 인사 기록에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고등학교 졸업, 경력 사항 없음. 그게 전부였죠. 더 깊이 파보게. 출신 학교, 과거 직업, 모든 걸 조사해. 네, 회장님. 그날 저녁 선영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이 배추 얼마예요? 5,000원이에요. 조금만 깎아주세요. 단골인데. 선영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상인은 선영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죠. 그래요. 4,500원만 주세요. 착한 사람한테는 싸게 줘야지. 감사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죠. 엄마, 나야. 응, 수아야. 밥은 먹었니? 응. 엄마, 저번에 보내준 돈으로 교과서 샀어. 고마워. 다행이다. 공부는 잘 되고. 응. 이번 학기 장학금 받을 것 같아. 성적이 잘 나왔거든. 선영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딸의 목소리를 듣는 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죠.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건강 챙기고. 엄마도. 너무 무리하지 마.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죠. 30년 전 그녀도 딸처럼 대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정부예요. 괜찮아. 수아만 잘 되면 돼. 선영은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오늘 밤에도 민준이를 가르쳐야 했습니다. 선영은 새로운 문제를 내밀었어요. 이번엔 조금 어려운 미적분 문제였죠. 이번 건 좀 어려워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민주는 문제를 보더니 눈을 반짝였어요. 연필을 들고 종이에 뭔가 적기 시작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시 생각해봐요. 힌트를 줄게요. 이 부분을 인수분해하면 아, 이렇게요? 맞아요. 민주는 환하게 웃었어요. 선영도 따라 웃었죠. 이런 순간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세요? 예전에 조금 배웠어요. 어디서요? 학원이요? 선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서울대에서 배웠다고 할 수는 없었죠. 오래된 일이에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정말 똑똑하신 것 같아요. 선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너도 똑똑해. 그냥 방법을 몰랐던 거야. 선생님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꼴찌였을 거예요. 아니야. 넌 할 수 있는 아이였어. 내가 그냥 조금 도와준 것뿐이야. 민주는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감사와 존경이 담겨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회장의 서재. 김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박선영 씨에 대한 자료입니다.
찾았나? 네. 하지만 좀 이상합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첫 장에는 호적 등본이 있었죠. 박선영, 55세, 서울 출생.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이게 뭔가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하지만 그 아래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입학 증명서였어요. 서울대 수학과? 네. 1995년에 입학했습니다. 당시 나이 17세였습니다.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17세에 서울대 입학? 그것도 수학과? 그럼 졸업은? 그게 2년 만에 자퇴했습니다. 1997년이요. 왜?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김 실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죠. 1994년 신문입니다. 회장은 그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4세 천재 소녀, 맨사 코리아 최연소 입회.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어린 소녀가 있었어요. 맨사 인증서를 들고 웃고 있었죠. 그 얼굴은 분명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선영이었어요. 이 사람이 맨사 회원이었어? 네. 그것도 최연소 기록이었습니다. 회장은 다음 신문을 펼쳤어요. 17세 서울대 수학과 입학. 전국 최연소 기록.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천재 소녀 박선영. 신문마다 선영의 이름이 나왔어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그녀는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천재였죠. 그런데 왜 지금 가정부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실장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죠. 더 조사해봤습니다. 1997년 자퇴 후 기록이 끊깁니다. 약 20년간 공장, 식당, 청소 일을 전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년을? 네. 그리고 미혼모로 딸을 키웠다고 합니다. 현재 딸은 28세, 지방대학 간호학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앉았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생각에 잠겼죠. 천재 소녀가 30년간 이렇게 살았다고? 수요일 저녁 7시, 선영은 평소처럼 집을 나섰어요. 김 실장이 물었죠. 어디 가세요? 도서관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도서관요? 네. 책 좀 빌리려고요. 선영은 버스를 타고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매주 수요일은 그녀의 특별한 날이었죠. 민주는 그날따라 궁금했어요. 선영이 어디 가는지 알고 싶었죠.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선영을 따라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15분. 선영은 한 대학 도서관 앞에서 내렸어요. 민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죠. 선영은 3층 세미나실로 올라갔어요. 문 앞에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수학 세미나 마이너스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민주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대학원생들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영이 서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리만 가설의 연장선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또렷했어요. 그녀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기 시작했죠. 이 부분을 제타 함수로 치환하면 민준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선영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소에 조용한 가정부가 아니었죠. 자신감 넘치는 수학자였어요. 대학원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아, 여기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선영은 다시 칠판에 뭔가 적었어요. 대학원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죠. 역시 선생님은 천재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선영은 수줍게 웃었어요.
천재는요. 전 그냥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집 가정부? 세미나가 끝나고 선영이 나오기 전에 민주는 서둘러 도서관을 빠져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주는 계속 생각했어요. 선생님은 대체 누구지? 왜 가정부로 일하는 거지? 다음 날 아침 회장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 씨, 잠깐 서재로 오시겠습니까? 네, 회장님. 선영은 긴장했어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자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죠. 앉으세요.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앉으라고 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선영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죠. 회장은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그리고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입학 증명서. 두 번째, 맨사 인증서 사본. 세 번째, 1994년 신문 스크랩. 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떻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회장의 질문이 날카로웠어요. 선영은 고개를 숙였죠. 그냥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 맨사 회원이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닌 게 그냥 과거? 잊고 싶었던 과거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죠. 왜 그런 재능을 숨기고 사셨습니까? 재능이 밥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30년간 꽁꽁 숨겨뒀던 이야기.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회장은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선영은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죠. 1995년이었어요. 제가 17살 때였죠. 선영의 목소리가 먼 과거로 들어갔어요. 서울대 수학과에 입학했어요. 전국 최연소 기록이었죠. 교수님들이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한국 최초로 필즈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회장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집안 형편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청소 일을 하셨죠. 장학금으로 학비는 겨우 냈지만 생활비는 항상 부족했어요. 선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2학년 때였어요. 1997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췌장암 말기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6개월에서 1년. 그게 어머니께 남은 시간이라고요. 선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나왔어요. 아버지 월급이 150만 원이었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저도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지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네, 학교를 그만뒀어요. 은사 교수님이 만류하셨죠. 1년만 버텨보라고, 당신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지만 선영은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시간이 1년도 없었어요. 매일매일이 소중했죠. 전 학교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했어요.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퇴하고 공장에 들어갔어요. 야간 근무를 했죠. 낮에는 식당에서 서빙했고요.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6개월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억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저는 임신 7개월이었어요. 회장이 깜짝 놀라 선영을 바라봤어요. 대학 선배랑 사귀고 있었어요. 착한 사람인 줄 알았죠. 하지만 제가 임신했다고 하니까 선영의 목소리가 쓰라렸어요. 애는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어요. 혼자 딸을 낳았어요. 21살이었죠. 아기를 업고 공장에 다녔어요. 식당 일도 했고 청소 일도 했죠.
20년 동안요. 선영은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학은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딸 하나 먹여 살리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럼 도서관 세미나는 5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딸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요. 혼자만의 작은 낙이었죠. 회장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후회하지 않습니까? 뭐요? 서울대를 자퇴한 것, 수학을 포기한 것.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선영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배경화면에는 딸의 사진이 있었죠. 이 아이가 있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에요. 회장은 선영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대단한 무언가가 느껴졌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엄마일 뿐이에요. 서재방, 복도, 민준이 문 뒤에 숨어서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죠. 선생님이 이런 삶을 사셨구나. 민준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너무.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선영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천재 소녀가 어머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 20년간 공장과 식당을 전전했다는 것.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는 것. 민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나는 뭘 했지? 3년 동안 공부 안 한다고 투정만 부렸잖아. 선생님은 그 힘든 삶 속에서도 수학을 놓지 않았는데 11시가 됐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죠. 똑똑. 민주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에요. 공부할래요. 하지만 회장님께 들킨 것 같아서요. 상관없어요. 전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요. 민준이 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민준 도련님 우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요. 선영은 민준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제 이야기 들었죠? 민준은 깜짝 놀라 선영을 봤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문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 들렸어요. 민준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선영은 부드럽게 웃었죠. 괜찮아요.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투정만 부렸어요. 투정이 아니었어요. 넌 힘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은 저보다 훨씬 더 힘드셨잖아요. 선영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사람마다 힘든 게 달라요. 내가 힘든 것도 진짜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선생님한테 배운 거 절대 낭비 안 할게요. 고마워요. 그 마음이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그날 밤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선영의 설명은 더욱 자세해졌고 민준의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죠. 일주일 후 전국 모의고사 날이었어요.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험지를 받았어요. 수학 과목이 첫 시간이었죠. 문제를 펼치는 순간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문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잖아. 연필이 종이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첫 문제부터 막혔을 텐데 지금은 술술 풀렸죠. 30분이 지났어요. 민주는 이미 15문제를 풀었습니다. 40분에 20문제, 50분에 25문제. 시험이 끝나고 민주는 자신만만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봤어? 친구가 물었죠. 민주는 활짝 웃었어요. 잘 본 것 같아. 진짜?
너가 잘 봤다고? 응. 이번엔 진짜 잘 본 것 같아. 일주일 뒤 성적이 나왔어요. 담임 선생이 민준을 따로 불렀죠. 민준아, 이거 봐라. 성적표를 보는 순간 민준의 눈이 커졌어요. 전국 15등, 수학 100점. 믿기지 않아. 내가 전국 15등을, 수학 100점을, 담임 선생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준은 성적표를 꽉 쥐었죠. 해냈다. 선생님, 해냈어요. 그날 저녁 저택은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이 민준을 서재로 불렀어요. 선영도 함께 오라고 했죠. 앉아요, 둘 다. 회장의 목소리는 엄숙했어요. 민준과 선영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회장은 민준의 성적표를 책상 위에 놓았어요. 전국 15등, 수학 100점. 회장은 선영을 바라봤죠. 당신이 가르친 결과요? 네, 회장님. 석 달 만에 전교 177등이 전국 15등이 됐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어요. 선영 씨, 제안이 있습니다. 네. 민준이 전담 교육 컨설턴트로 와주시겠어요? 선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민준도 놀란 표정이었죠. 교육 컨설턴트요? 네. 가정부가 아니라 정식으로 민준이를 가르쳐 주세요. 월급은 1,000만 원. 그리고 따님 학비는 제가 전액 부담하겠어요. 선영은 말문이 막혔어요. 1,000만 원? 딸 학비까지?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전 자격증도 없고 경력도 없어요. 대학도 졸업 못했고요. 하지만 멘사 회원이고 서울대 수학과를 다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은 민준의 성적표를 가리켰어요.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당신은 훌륭한 선생이에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과거를 들춰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당신의 재능이 아깝지 않습니까? 재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선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선영이 나가려는 순간 민준이 벌떡 일어났어요. 선생님, 안 돼요. 민준 도련님, 전 선생님 아니면 안 돼요. 선생님만 저를 이해해줘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발이요. 1년만이라도요. 저 대학 갈 때까지만이라도 가르쳐 주세요. 선영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죠. 민준아, 전 선생님 덕분에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영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1년만이에요? 네, 1년만요. 선영은 회장을 바라봤죠.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과거는 밖에 알리지 않았으면 해요. 그냥 평범한 교육 컨설턴트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급은 500만 원이면 충분해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선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1년만 하겠습니다. 민준이 환하게 웃으며 선영을 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민중의 어머니 이수진이 소식을 들었죠. 그녀는 회장 서재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가? 가정부를 교육 컨설턴트로 쓰신다고요? 그래요. 민준이 성적을 봤소? 봤어요. 하지만 그게 가정부 때문이라고요? 이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재벌가에서 가정부한테 아이를 가르친다니요. 민준이가 좋아해요. 민준이가 뭘 알아요. 학교에서 창피해서 못 다녀요. 이수진은 화가 잔뜩 나서 나갔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다음 날
저택에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형님, 이건 아니지 않소? 가정불안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요? 학벌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 조카를 맡긴다고요? 회장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선영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죠. 역시 안 되는 거였어. 내가 뭘 기대했지? 선영은 방으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때 민준이 뛰어들어왔죠. 선생님, 뭐 하세요? 나가야죠. 다들 반대하시잖아요. 안 돼요. 선생님은 나가면 안 돼요. 민준아, 난 내 집안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없어. 그냥 가정부일 뿐이야. 아니에요. 선생님은 천재예요. 멘사 회원이시잖아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듣고 있던 친척들이 조용해졌죠. 멘사? 무슨 소리야? 이수진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민준은 선영을 바라봤죠. 선생님 말해요. 선생님이 누구신지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말하겠소. 회장은 1994년 신문을 꺼냈어요. 이분은 박선영 씨요. 30년 전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천재 소녀였소. 친척들이 신문을 봤어요. 사진 속 어린 소녀와 지금의 선영. 분명 같은 사람이었죠. 14세에 멘사 최연소 입회, 17세에 서울대 수학과 입학,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이수진은 입을 떡 벌렸어요. 그런데 왜 지금?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소. 그리고 30년간 조용히 사셨지. 회장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이분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사람이요. 무시할 사람이 아니라.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수진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학력은요. 대학도 졸업 못하셨잖아요. 그럼 시험을 보시죠. 회장이 제안했어요. 수능 모의고사를 풀어보세요. 그래도 의심스러우시다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저는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민준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제가 믿어요. 선영은 민준의 눈을 봤어요. 그 눈빛에서 믿음이 보였죠. 알겠어요. 해보겠어요. 일주일 후 시험 날이었어요. 회장 서재에 책상이 놓였고 수능 모의고사 문제지가 준비됐죠. 친척들과 이수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작하세요.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보는 시험이었죠. 수학 문제를 펼쳤어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제 5초, 두 번째 문제 10초, 세 번째 문제 15초. 선영의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마치 막힌 물이 터지듯이요. 30분이 지났을 때 선영은 연필을 내려놓았어요. 다 풀었습니다. 벌써요? 이수진이 놀라 물었죠. 보통 수학은 1시간이 걸렸는데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과학도 풀어보시겠어요? 네. 과학도 30분 만에 끝났어요. 회장은 답안지를 채점했죠.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수진은 답안지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럴 수가. 회장이 선영을 바라봤어요. 누가 또 이에 있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선영의 능력은 증명됐으니까요. 그럼 오늘부터 선영 씨는 민준이 전담 교육 컨설턴트요. 다들 인정하시오? 친척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수진도 할 말이 없었죠. 민준이 선영에게 달려가 껴안았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선영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30년 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선영은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곧 언론이 이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30년간 숨겨왔던 과거가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새로운 방으로 이사했어요. 더 이상 가정부 숙소가 아니었죠. 2층 끝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책상과 책장이 새로 들어왔어요. 마음에 드시나요? 김 실장이 물었어요. 선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좋은 방이에요. 과분해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이제 선생님은 우리 집의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렇게 대우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첫 수업이 시작됐어요. 민준의 방이 아니라 1층 서재 옆 작은 교실이었죠. 회장이 특별히 만들어준 공간이었습니다. 와, 완전 학교 같아요. 민준이 들어오며 감탄했어요. 칠판, 책상, 의자. 모든 게 갖춰져 있었죠. 앉아요. 오늘부터 제대로 수업할 거예요. 선영은 칠판 앞에 섰어요. 처음으로 정식 교사가 된 기분이었죠. 첫 시간은 내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봐요. 선영이 준비한 문제지를 내밀었어요. 민주는 연필을 들고 집중했죠. 1시간이 지났어요. 선영은 민준의 답안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했어요. 기초는 확실히 다졌네요. 정말요? 응. 이제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선영은 새 교재를 펼쳤죠.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학 입시 준비를 할 거예요. 목표는 서울대 의대. 서울대 의대요? 왜 자신 없어? 아니에요. 하고 싶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선영은 흐뭇하게 웃었죠.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사흘 후 이수진이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죠.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수진 씨, 민준이 요즘 성적 좋다며? 응. 전국 15등 했어. 와, 대단하다. 어느 학원 다녀? 이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게 학원이 아니라. 그럼 과외? 응. 개인 교사야. 어느 대학 출신이야? 서울대? 하버드? 이수진은 입을 다물었어요. 친구들이 눈치를 챘죠. 왜 그래?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어? 아니야. 그냥 좀 특별한 경우라서. 특별하다니? 이수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집 가정부였던 사람이야. 친구들의 눈이 커졌어요. 가정부? 가정부가 가르쳐? 응. 근데 멘사 회원이고 서울대 나왔대. 그래도 가정부잖아. 체면이 말이 아니겠네. 내 말이. 친구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수진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 대화는 곧 소문으로 퍼져나갔어요. 강남 사교계는 좁았으니까요. 강 회장 집에서 가정부한테 손자 교육시킨대. 진짜? 그 명문가에서? 체면도 없나 봐. 소문은 점점 커졌어요. 일주일 만에 강남 전체가 알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어요. 선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얼굴이 왜 그래요? 민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선영은 알아챘죠.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민준아, 말해봐요. 민주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애들이 물어봤어요. 과외 선생님이 가정부 출신이냐고. 선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래서 전 아니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멘사 회원이고 서울대 다니셨다고. 그랬더니 애들이 비웃었어요. 그럼 왜 가정부 했냐고.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가슴이 아팠죠. 미안해요, 민준아. 왜요? 선생님이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너한테 피해를 주네요. 아니에요. 전 선생님 덕분에 달라졌어요. 애들이 뭐라든 상관없어요. 민준이 선영의 손을 잡았어요. 전 선생님이 자랑스러워요. 선영은 눈물을 참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문제는 더 커졌어요. 2주일 후 민준이 다니는 학교에 한 과외업체 대표가 찾아왔어요. 교감 선생님, 제가 들어보니 강민준 학생이 자격증 없는 사람한테 과외를 받는다던데요. 그건 사교육 문제라 학교에서 관여할 사안이. 하지만 불법 아닙니까? 교습소 신고도 안 됐고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돈 받고 가르치면. 과외업체 대표는 계속 압박했어요. 사실 그에게는 다른 속셈이 있었죠. 강 회장 집안은 좋은 고객이었으니까요. 제대로 된 교육기관을 이용하셔야죠. 저희는 하버드 출신 강사진이 있습니다. 소문은 학부모들 사이로도 퍼졌어요. 강민준이 가정부한테 배운대. 그래서 성적이 올랐다고? 말도 안 돼. 뭔가 부정이 있는 거 아니야? 학교는 소란스러워졌어요. 결국 교감이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죠. 회장님, 학교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입니까? 민준군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입니다. 학부모들이 불법 과외가 아니냐고.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회장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 씨,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영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러나는 게 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 한 장을 꺼냈죠. 교습소 신고를 하겠습니다. 정식으로요. 하지만 전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교습소는 학력과 경력만 증명하면 돼요. 회장은 선영의 서류를 펼쳤어요. 서울대 입학 증명서, 멘사 인증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선영은 망설였어요. 그럼 제 과거가 완전히 드러나는데요. 이미 소문은 났습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낫습니다. 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흘 후 교습소 신고가 완료됐어요. 교습소 이름은 희망 수학교실. 강 회장 저택 안에 정식으로 등록됐죠. 그리고 선영의 양력이 공개됐어요. 박선영, 55세. 1994년 멘사 코리아 최연소 입회. 1995년 서울대 수학과 입학. 수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라진 천재 소녀, 30년 만에 재등장. 가정부로 살던 멘사 회원, 재벌 손자 가르쳐. 천재의 귀환, 박선영의 놀라운 이야기. 신문과 방송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선영의 오래된 사진과 지금 모습이 비교됐죠. 선영은 당황했어요.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온 나라가 자신을 주목했습니다. 엄마, 기사 봤어. 딸 수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아야,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분이셨는지. 수아야.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우리 엄마 멘사 회원이시래.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딸. 엄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선영은 한참을 울었어요. 부끄러운 과거라고 생각했는데 딸은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모두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인터넷 댓글은 갈렸어요. 대단하다. 30년 만에 재기하다니.
가족을 위해 포기한 거 보면 진짜 어머니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어요. 서울대 중퇴가 뭐가 대단해? 가정부 출신이 재벌집에 붙어 먹네. 돈 때문에 나선 거 아니야? 선영은 댓글을 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화가 났죠. 이 사람들은 선생님을 뭘 알고 이래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어떻게 신경 안 써요? 이건 명예훼손이에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선영은 민준의 어깨를 잡았죠. 민준아, 사람들 입을 막을 순 없어요. 그냥 우리 할 일만 하면 돼요. 하지만 넌 공부하고 난 가르치면 돼요.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민준은 선영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강인함이 보였죠. 알겠어요. 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증명할게요. 선영은 민준을 꼭 안아줬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민준은 매일 6시간씩 공부했어요. 선영도 밤낮으로 교재를 준비했죠. 그리고 전국 모의고사 날이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언론이 주목했어요. 천재 교사가 가르친 학생, 과연 성적은? 박선영의 교육 방식, 검증받나? 민준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차분했죠. 긴장하지 마. 내가 공부한 만큼 나올 거야. 네, 선생님. 시험이 끝나고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국 5등, 수학 100점, 과학 100점.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언론도 난리가 났죠. 전국 15등에서 5등으로 박선영의 마법. 천재는 천재를 만든다. 재벌가 교육, 새로운 방식 제시. 악플도 조용해졌어요. 결과가 모든 걸 증명했으니까요. 이수진도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선영을 찾아왔죠. 선생님, 네, 사모님. 제가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수진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엔 체면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아닙니다. 민준이가 달라졌어요. 성적만 오른 게 아니에요. 눈빛이 살아났어요.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셔서. 선영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민준이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아야. 응, 엄마.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이제 숨지 않을 거야. 당당하게 살 거야. 선영의 목소리가 단단했어요. 엄마는 천재였어. 그리고 지금도 선생이야.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야.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딸아. 전화를 끊고 선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빛이 밝게 빛나고 있었죠. 30년간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선영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서울대 입학 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30년 전 그녀가 가장 빛났던 순간. 이제 다시 빛날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몰랐어요. 더 큰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을요. 6개월이 흘렀어요. 민주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봤어요. 선영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선생님, 시험장에서 나온 민준이 달려왔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어땠어요? 완벽했어요. 선생님이 찍어주신 문제 5개나 나왔어요. 정말? 네. 수학은 100점 맞을 것 같아요. 민준이 선영을 와락 껴안았어요. 선영도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났죠. 고생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한 달 후 결과가 나왔어요. 전국 2등, 수학 100점,
과학 100점, 영어 98점. 서울대 의대 합격 확실이었어요. 회장은 저택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어요.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모였죠. 축하한다, 민준아. 네, 할아버지. 회장은 선영을 단상 앞으로 불렀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습니다. 박선영 선생님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영은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나갔죠.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저는 30년 전에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수학도 꿈도요. 하지만 민준이를 만나면서 깨달았어요. 늦은 건 없다는 것을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준이가 저를 다시 살려줬어요. 고맙습니다, 민준아. 민준도 눈물을 흘렸어요.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죠. 그날 밤 선영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저 김 교수입니다. 교수님? 서울대 수학과 김 교수였어요. 선영의 은사였죠. 선생님, 기사 봤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30년 전에. 아닙니다. 자네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이요? 우리 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해주시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자네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학교에 가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자넨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30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다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꼭 가겠습니다. 2주일 후 서울대 강연 날이었어요. 선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문을 지났어요. 30년 만에 밟는 캠퍼스였죠. 엄마, 딸 수아가 달려왔어요. 수아야, 왔구나. 당연하지. 엄마 강연인데. 수아는 엄마 손을 꽉 잡았어요. 민준도 함께였죠. 선생님, 떨리세요? 응, 많이. 괜찮아요. 선생님은 잘하실 거예요. 셋은 함께 강당으로 들어갔어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우와. 선영은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연단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죠. 저는 33년 전 14살 때 맨사에 입회했습니다. 17살 때 이 학교에 입학했고요. 모두가 저를 천재라고 불렀어요. 학생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2년 만에 자퇴했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고 병원비를 낼 수 없었거든요. 선영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후 20년간 공장, 식당, 청소 일을 했습니다. 수학은 포기했어요.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6개월 전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공부를 포기한 아이였죠. 그 아이를 가르치면서 깨달았어요. 제 안에 수학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요. 선영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늦은 건 없습니다. 30년이 지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재능을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가 강당을 가득 채웠죠. 질문 시간이 왔어요.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서울대를 자퇴한 것을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저었죠.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그럼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할 거예요. 어머니를 선택하고 딸을 낳고 30년을 버틸 거예요. 그래야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학생들은 감동받았어요. 수아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강연이 끝나고 김 교수가 다가왔어요. 정말 훌륭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배웠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선생님, 제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김 교수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명예 졸업증서입니다. 선영의 눈이 커졌어요. 이건 학교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자네는 비록 2년 만에 자퇴했지만 그 후의 삶이 우리 학교의 자랑입니다. 김 교수는 졸업증서를 선영에게 건넸어요. 축하합니다. 이제 당당한 서울대 졸업생입니다. 선영은 졸업증서를 받으며 울었어요. 33년 만에 받는 졸업장이었죠. 석 달 후 회장이 선영을 불렀어요. 선생님, 제안이 있습니다. 네, 회장님. 교육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난한 천재들을 위한 재단이요. 선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재단의 원장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저요? 네. 선생님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회장은 설계도를 펼쳤어요. 강남에 5층짜리 교육원을 짓겠습니다. 100명의 학생을 무료로 교육하는 곳이요. 정말요? 네. 이름은 희망 수학교육원. 어떻습니까?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꼭 하겠습니다. 3년이 흘렀어요. 2028년 가을. 희망 수학교육원 개원식 날이었어요. 5층짜리 건물에는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영재들이었어요. 단상에는 교육부 장관, 대학 교수들, 재벌들이 앉아 있었어요. 이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었죠. 이제 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회자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은 단상에 올랐죠. 안녕하세요. 희망 수학교육원 원장 박선영입니다. 선영은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모두 가난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죠? 저도 그랬습니다.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 없어서, 환경이 안 좋아서 포기하지 마세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30년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했어요. 55살에요. 선영은 학생들에게 미소를 지었죠. 여러분은 아직 어립니다. 충분히 시간이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곳에서 여러분의 꿈을 키우세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죠. 개원식이 끝나고 선영은 교실로 갔어요. 첫 수업을 하기 위해서였죠. 자, 오늘은 미적분을 배울 거예요. 선영이 칠판에 공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노트에 받아 적었죠. 창문 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가을 햇살이었죠. 그날 저녁 선영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수아와 민준이 함께였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선생님, 축하드려요. 선영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들 덕분이야. 수아, 넌 엄마가 포기하지 않게 해줬고, 민준이, 넌 엄마를 다시 살렸어. 세 사람은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엄마, 행복해요? 수아가 물었어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죠. 응, 정말 행복해. 선영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3년 전 맨사 인증서를 받던 날의 사진이었죠. 14살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의 나한테 말해주고 싶어. 괜찮을 거라고. 힘들겠지만 결국 행복할 거라고. 선영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늦어도 괜찮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민준이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될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는 의사가요. 넌 이미 훌륭해, 민준아.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2029년 봄. 민준은 서울대 의대 2학년이 됐어요.
선영의 교육원은 첫 졸업생을 배출했죠. 100명 중 95명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20명은 서울대였죠. 원장님 덕분입니다. 졸업생들이 선영을 둘러싸고 울었어요. 아니야. 너희들이 잘한 거야. 선영도 울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서울대 캠퍼스를 다시 찾았어요. 34년 만이었죠. 정문 앞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도 캠퍼스는 아름다웠죠. 다녀왔습니다. 선영은 캠퍼스를 향해 인사했어요. 늦었지만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환영한다는 듯이요. 선영은 명예 졸업증서를 꺼내 가슴에 안았어요. 박선영, 14살 맨사 입회, 17살 서울대 입학, 19살 자퇴, 21살 미혼모, 55살 가정부, 58살 교육원 원장. 그녀의 인생은 직선이 아니었어요. 구불구불했고 때로는 거꾸로 갔죠. 하지만 결국 도착했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요. 선영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어요. 어머니에게, 딸에게, 민준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아마 모두에게였을 거예요. 선영은 천천히 걸었어요. 캠퍼스를 한 바퀴 돌았죠. 34년 전 17살 소녀가 걷던 그 길을요. 이제 58살 여성이 같은 길을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늦지 않았다는 것을요. 2030년 여름, 민준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어요. 선생님, 붙었어요. 민준이 교육원으로 달려왔어요. 선영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죠. 정말 축하해. 선영이 민준을 꼭 안아줬어요. 학생들도 박수를 쳤죠. 선생님, 이제 제가 선생님 건강 챙겨드릴 차례예요. 호호, 고마워. 민준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작은 상자였어요. 선영은 상자를 열었죠.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펜던트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죠. 늦지 않았어요. 박선영 선생님.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민준아. 전 평생 선생님을 잊지 않을 거예요. 나도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박선영 선생님은 지금도 희망수학교육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6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열정적이죠. 그녀가 가르친 학생은 1000명이 넘어요. 모두 가난했지만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었죠. 그중 많은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선생이 됐어요. 그들은 모두 말해요. 박선영 선생님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선영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자신의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니까요. 인생은 직선이 아니에요.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추락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도착해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꿈을 포기하려는 분들, 다시 시작하고 싶은 분들, 모두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읽고 있답니다. 달빛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세요.